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0세, 45년 넘게 노인내과와 가정의학과 진료를 해온 의사 이진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어르신들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은 나는 괜찮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중 많은 분들이 자신이 놓친 몸의 작은 신호 하나로 병원에 실려 오셨습니다. 어느 72세 어르신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분은 뇌경색 초기 증세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또 한 어르신은 식욕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나이 들면 다 그렇지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체중이 빠진 걸 무시한 채 지내시다 위장 질환이 심해진 상태에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문제는 병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병이 오기 전에 몸이 이미 여러 차례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입니다. 그 신호를 느낀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들은 괜찮다는데 친구들은 다 별일 없대요. 내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요. 여러분, 남들 다 괜찮다 해도 당신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작은 피로감, 무기력, 통증은 그저 지나가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이 그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의 10분이 당신의 앞으로의 10년을 건강하게 바꾸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통찰이며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실천법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괜찮겠지라는 말 한마디로 자신의 몸을 외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변화는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살잖아. 나이 들면 다 비슷비슷하지 뭐.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요,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건강을 더 늦게 돌보게 만드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1-1 나는 원래 이 정도예요가 만든 위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기운이 없고 숨도 조금 찼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했죠.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나는 원래 이런 체질이에요. 그 말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게 만든 말이었습니다. 2달 후 그 어르신은 병원에서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서서히, 조용히 아주 천천히 변해갑니다. 갑자기 아픈 게 아니라 조금씩 불편해지고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원래 그런 줄 알고 넘기면 병은 조용히 깊어집니다. 나는 원래 입이 짧아요. 나는 원래 허리가 약해요. 나는 원래 잠이 얕아요. 그 원래가 사실은 지금 몸이 보내는 경고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 그건 예전부터 늘 있던 게 아니라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1-2 나이 들수록 남보다 나를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 젊을 때는 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비슷하게 먹고 비슷하게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군가는 속이 더부룩하고 누군가는 괜찮습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누군가는 힘이 나지만 누군가는 다음날 통증으로 고생합니다. 그래서 남들도 다 괜찮대라는 말은 나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괜찮다고 해도 내 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년기에는 병이라는 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에게 올 수도 있고 조금 더 늦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건강도 그렇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다 잘 지내는 것 같아도
나는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괜히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다 그런 거야 라고 넘기면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비교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합니다. 1-3. 건강에도 감정에도 개인 차이가 생기는 시기.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르게 변합니다. 한 분은 아직도 활기차게 걷고 또 한 분은 다리가 무거워서 힘들어합니다. 누군가는 잠을 잘 자고 누군가는 매일 새벽에 깹니다. 이건 누가 더 건강하냐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자신의 변화를 알아차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느리게 변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남들과 비교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감정은 더 그렇습니다. 같은 나이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도 다르고 불안, 두려움, 무기력감이 찾아오는 시점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럴수록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요즘 내 몸은, 내 마음은 어떤 느낌이지? 이 질문 하나가 내 몸과 마음을 살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들 괜찮대. 그 말 속에서 진짜 나의 목소리는 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남의 말보다 내 몸의 말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피로, 식욕 변화, 수면 문제, 통증, 감정 기복. 그게 단순한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질병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점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부에서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왜 위험한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몸이 지금 보내고 있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이 신호는 작고 조용하고 흔해서 대부분 그냥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무서운 시작입니다. 2-1. 피로, 무기력, 가벼운 통증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 어르신들 중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괜히 힘이 빠지고 누워만 있고 싶어져. 이런 말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요, 그 피로감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지친다고 느껴질 땐 이미 안에서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지 않거나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가 말 거는 것도 귀찮고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건 마음이 아니라 몸에서 오는 이상 반응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통증. 예전에는 안 아팠던 무릎이 뻐근하고 허리가 자꾸 뭉치고 소화가 더디게 느껴지고 이런 사소한 증상들이 몸이 우리에게 말 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넘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게 병의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2-2. 주변은 괜찮다 말해도 내 몸은 다르게 말한다. 아이고 그 정도면 괜찮지.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나만 유난 떠는 건가 싶고 그냥 덮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당신의 몸을 모르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내 몸은 벌써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나이인데도 누구는 걷기만 해도 숨이 차고 누구는 산책을 해도 거뜬합니다. 누구는 식사 후 속이 편한데 누구는 하루 종일 더부룩합니다. 이럴 때 남들 다 괜찮다 해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그건 괜찮은 상태가 아닌 겁니다. 몸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몸은 언제나 나만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상 신호를 느낄 때 그걸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2-3. 작지만 무서운 변화의 징조 5가지. 그럼 지금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에 놓치기 쉬운 작지만 무서운 변화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주 피곤하고 쉬어도 회복이 느리다. 이건 면역력과 회복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식사량이 줄고 입맛이 없어졌다. 노화뿐 아니라 위장 기능 이상, 우울 증상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자꾸 깨게 된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고 신경계 피로를 나타냅니다. 갑자기 예전보다 짜증이 늘거나 예민해졌다. 감정 조절 기능, 호르몬 변화 혹은 뇌 피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고 움직임이 느려졌다. 무기력감이 몸에 자리 잡는 초기 징조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몸은 매일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느끼는 불편함, 지금 달라진 생활 리듬, 그 모든 것이 지금 내 몸이 보내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노년기에 흔히 하는 착각과 실제 위험의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나이면 다 그래요 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위험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왜 위험한지 이야기했고, 2부에서는 내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노년기에 자주 하는 착각과 그 착각이 어떻게 위험을 키우는지 짚어보려 합니다. 3-1. 이 나이면 다 그래요 라는 말의 함정.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면 다 그렇지 뭐. 내 나이에 이 정도면 양반이지. 그냥 늙어서 그래요. 이런 말은 겸손이고 체념이고 가끔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너무 익숙해져서 진짜 위험 신호까지 덮어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시큰거리고 걷기 힘들어졌을 때 다들 무릎은 아파요 하고 넘기면 관절염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될 때도 나이 들면 원래 소화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위염, 간 기능 저하 같은 중요한 경고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나이면 다 그렇다는 말, 그 말 안에 몸의 진짜 목소리를 묻어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냥 나이 탓하지 마세요. 그 불편함, 그 달라진 감각, 그건 몸이 나에게 말을 거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3-2. 나이에 맞는 건강과 나만의 기준. 물론 나이에 따라 체력이 줄고 기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변화가 당연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이에 맞는 건강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70세 어르신이라도 하루 30분 걷고 수면 6시간 이상 하고 적당히 소화 잘 되고 기분 안정된 상태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건강입니다. 나이 들었으니 당연히 아프다가 아니라 내 나이에 맞는 최선의 건강은 어디까지일까? 이걸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예전보다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기록하고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체중이 2kg 줄었다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식욕이 줄고 기력이 떨어졌다면 그것도 무시하지 말아야 할 변화입니다. 다 그렇다는 말보다 나는 원래 이랬나? 라고 한 번만 더 나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 한 번의 질문이 병을 막고 건강을 되돌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3-3. 건강검진보다 중요한 내 몸 감지 능력. 건강검진을 받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몸을 들여다보는 능력입니다. 검진은 1년에 한두 번. 하지만 몸은 매일 변화합니다. 그 매일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들어 숨이 더 차다. 잠이 더 얕아졌다. 식사가 끝나도 계속 속이 더부룩하다. 이런 변화는 건강검진 수치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어떤지 살펴보는 시간, 식사 후 느낌, 잠들기 전 기분, 이런 일상 속 감각을 매일 기록하고 비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잠들기 전 오늘은 어땠는가? 를 한 줄씩 써보셨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은 남들보다 빨리 혈압의 변화를 알아차렸고 관절 통증의 시작도 빠르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 몸을 아는 능력은 나이보다 병원보다 훨씬 강력한 예방 도구입니다. 이제는 다 그렇다는 말보다는 나는 어떤가? 라는 질문으로 건강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4부에서는 남과 다르게 살아야 오래 산다는 주제로 나만의 식사, 나만의 운동, 나만의 리듬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지 말 것,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말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진짜 나에게 맞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은 매일 고기도 먹고 잘만 사는데 내 친구는 매일 운동해도 안 피곤하대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해서 나도 괜찮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남처럼 살지 말고 나에게 맞게 살아야 합니다. 4-1 나에게 맞는 식사 시간과 식단 구성. 식사는 모두가 매일 하는 일이지만 몸 상태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누구는 아침을 든든히 먹는 게 좋고 누구는 아침을 가볍게 먹는 게 속이 편합니다. 중요한 건 남이 어떻게 먹느냐가 아니라 내가 먹은 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아침 식사 후 졸음이 심하다면 탄수화물이 많았던 건 아닌지, 소화가 느려져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체크해 봐야 합니다.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 것이 기본이지만 내 소화 리듬에 따라 1시간 정도 조절하는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또한 식단 구성은 일반적인 건강식보다 나의 현재 상태에 맞게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당이 잘 오르는 분은 밥의 양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구성해야 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분은 무조건 채소를 많이 먹기보다 익힌 채소, 죽, 부드러운 반찬을 선택해야 합니다. 몸에 좋다니까 하고 무조건 따라 먹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느냐를 확인하며 먹는 습관이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4-2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하는 운동과 활동. 운동 역시 다른 사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매일 빠르게 걷기를 하고 누군가는 매일 30분 스트레칭을 합니다. 중요한 건 운동을 하고 나서 내 몸이 가벼운가 무거운가입니다. 운동 후 무릎이 붓고 숨이 너무 가쁘다면 그 운동은 지금의 나에겐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운동은 강도보다 지속이 더 중요합니다.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매일 10분이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운동보다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기력이 약한 날엔 벽에 손을 대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대신 집에서 방을 3바퀴 돌기만 해도 심장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이렇게 내 몸의 오늘 상태에 따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습관이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4-3
감정 변화, 수면 습관도 개인별로 다르게 챙겨야 한다. 건강한 삶에서 감정과 수면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엔 별일 없어도 웃고 넘기던 일들이 요즘은 괜히 마음에 걸리거나 갑자기 서운하고 외로워질 때가 많아졌다면 그건 몸뿐 아니라 마음의 리듬도 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혼자 감정을 꾹 참고 넘기기보다 짧게라도 말하거나 글로 적어 보거나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면은 나이 들수록 변화가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드는 시간이 늦어졌다면 억지로 일찍 자려고 하지 말고 잠들기 전 30분을 편안하게 보내는 루틴을 만들고 자꾸 새벽에 깨는 분은 낮잠 시간을 줄이고 낮 동안 햇볕을 더 쬐는 루틴을 시도해 보세요. 누가 몇 시에 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편안하게 잠드는지가 핵심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절대 남이 정해준 루틴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는 식사, 나에게 맞는 운동, 나에게 맞는 감정 관리. 이 세 가지가 모일 때 진짜 나답게 오래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다음 5부에서는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이 맞춤형 습관이 어떻게 삶을 바꾸었는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까지 남들과 비교하지 말 것, 몸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말 것, 그리고 나만의 건강 습관을 찾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이 모든 것을 실천해 본 어르신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5-1 주변은 괜찮다 했지만 나는 다르게 느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4세 김정자 어르신은 몇 달 전부터 자주 머리가 띵하고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도 나이 들면 다 그래, 그냥 누워 있으면 나아져,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들도 엄마 좀 쉬면 괜찮아져요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은 어딘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스스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결국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는 혈압 변동성 이상, 즉 혈압이 갑자기 오르내리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괜찮다고 해도 나는 달랐어요. 그래서 참지 않고 몸이 보내는 말을 믿었어요. 이 한 번의 결정으로 김 어르신은 더 큰 병을 막았고 지금은 약도 조절하고 매일 산책과 식단 관리를 하며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5-2 내 몸을 믿고 먼저 병을 알아챈 사례. 또 다른 사례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6세 박재윤 어르신은 매일 아침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다고 느끼셨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 나이 들면 위가 좀 느려져요 라고 했고 지인들도 그 정도는 괜찮지라고 말했지만 박 어르신은 이 상태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혼자 일주일 동안 먹은 음식, 속 상태, 배변 상태를 노트에 적어가며 비교해 보셨고 결국 기름기 많은 반찬이 원인임을 알아냈습니다. 이후 식단에서 고기와 볶음류를 줄이고 매일 아침 따뜻한 죽과 삶은 반찬으로 바꿨더니 속이 편해지고 에너지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본인의 관찰이 건강의 방향을 바꾼 셈이었습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하나입니다. 몸은 항상 나에게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5-3 오늘부터 시작하는 내 몸 돌아보기 루틴. 자, 이제부터는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아주 조용하게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을지 모릅니다. 요즘 자꾸 눈이 피곤하지 않나요? 평소보다 숨이 짧아졌나요?
한숨이 많아지진 않았나요?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이제는 그냥 넘기지 말고 하루 5분만이라도 내 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이나 아침에 딱 3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오늘 몸에 이상한 느낌이 있었나? 식사 후 속은 괜찮았나? 기분은 평소와 비슷했나? 이걸 손으로 써도 좋고 마음속으로 정리만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패턴을 알고 기억하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내 몸을 들여다보는 습관은 결국 병을 막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정확한 예방 방법이 됩니다. 남들 말이 아닌 내 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습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6부에서는 이제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내가 느낀 변화, 그게 진짜입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것, 마지막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이 듣고 느낀 그 이야기들, 그건 그냥 흘려보낼 정보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당신의 몸과 마음이 조용히 보내고 있는 진짜 신호입니다. 우리는 늘 병은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은 훨씬 더 일찍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운이 자꾸 빠진다든지, 식욕이 줄고 속이 무겁다든지, 잠을 자도 피곤하다든지, 이런 아주 사소한 변화들이 병이 아니라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신호입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다고 해도 나는 다르게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그 느낌은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 몸은 의사보다 약보다 더 먼저 나에게 말을 겁니다.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몸은 점점 더 크게, 더 아프게 말하려 합니다. 중요한 건 남보다 빠를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보다 느리게 회복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남보다 먼저 내 몸을 믿고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 그게 지금 가장 필요한 태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라도 마음속에 나도 좀 이상한데? 이게 원래 이랬던가? 하고 스쳐간 느낌이 있다면 그 감각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몸이 살고 싶어서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가장 먼저,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느낀 변화는 틀린 게 아닙니다. 예민한 것도 아니고 괜히 걱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몸이 정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하루 1분이라도 내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습관을 시작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다음 10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나를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느끼는 그 감각,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믿는 것부터 건강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나 고민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